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자, 지난주에 교회에 빵집이 많은 이유라 그래가지고 빵집이 뭐 500억까지 상속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께서 자신들의 사업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이번엔 개인 사업자 상속공제와 업종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가업상속공제의 비밀, 10억과 100억 사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볼 텐데요. 먼저 상속 공제의 주요 내용과 또 업종별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는 부모나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 공제는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달라지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30억 이상은 50%를 낸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네. 이 가업 상속 공제가 이제 업종별로 그 상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제의 한도와 또 업종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 상속공제는 주로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내 소매업, 문화 관련 소규모 업체 등 공익적 요소가 있는 업종에 대해선 최대 1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한편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외식업은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10억과 100억의 경계선이라고 지어주셨군요. 100억, 최대 100억까지 가능한 부분이 이제 서점이나 문구점, 전통시장 내 소매업 등이라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내 소매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업종을 말하는 건가요? 뭐 식료품점, 작파점, 한복점 및 전통 의류점, 건어물 및 반찬가게, 떡집, 약재상, 과자점 및 방앗간 등등 많이 봤던 시장 가서 봐셨던 네. 그런 것들이고요. 전통시장 내 이런 집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사하는 집들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뉴스 가끔 나왔잖아요. 예전에 떡볶이 파는 아줌마가 뭐 몇십억을 기부를 했다. 네. 그분이 떡볶이를 팔아서 그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앉아있던 자리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군요. 또 최대 100억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한 업종으로 문화 관련 소규모 업체도 짚어주셨는데, 문화 관련 소규모 업체로는 어떤 업종들인가요? 소규모 극장 및 공연장, 공연기획사, 갤러리 및 전시공간, 지역문화센터, 독립서점, 문화체험 프로그램 업체, 독립영화관 등등이 있습니다. 공연을 해야 되는 특성상 넓은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소득보다는 그거를 임대해줘서 나오는 소득이 더 클 경우가 많죠. 반면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외식업은 공제 한도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외식업의 공제 한도가 낮은 까닭이 있을까요? 자, 외식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영리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점이나 전통시장 내 소매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아 더 높은 공제 한도를 인정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통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왜 100억까지 상속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전통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는 잡화점, 의류점, 뭐 식료품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 전통을 계승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되며 그래서 가업 상속 시 가업 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전통시장 소매업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짚어볼까요? 자,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매장 공간, 창고, 상품 등 공제 대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점에 사용하는 냉장 창고나 판매 공간은 공제 대상이지만 그 이외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제외가 됩니다. 네. 또 외식업의 경우 상속 공제 한도가 낮은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외식업의 경우 공제 한도가 1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은 일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자산 가치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며 공제를 받지 않으면 상당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포함한 카페 자산 가치가 한 15억 원 정도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공제 한도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을 초과한 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네. 이건 사실 공제 한도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기초 공제가 보통 10억 정도거든요. 그 10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식업에 공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작은 카페를 되게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려받게 돼서 10억의 공제를 받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데 상속세 부담을 줄였지만 1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예를 좀 들어보자면, 만약에 5층짜리 건물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층은 임대용으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네요. 자, 공제는 서점 운영에 필요한 1층과 지하실 등 사업용 공간에만 적용. 1층은 매장이고 지하실은 창고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에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해주는데 2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용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가 한 80억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1층하고 지하가 4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요거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임대용 공간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임대용 공간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용 공간은 일반 상속세 대상이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해당 자산의 최대 50%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40억 정도니까 30억 이상은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대 20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통시장 또는 문화 관련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30년간 운영한 한 식료품점이 상속될 경우 해당 업종은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소규모 극장이나 공연기획사 같은 문화 관련 사업체도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업체들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돼서 높은 공제를 인정받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1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군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 운영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가, 창고, 사무공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죠.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면 1층과 지하실이 공연장과 창고로 사용되지만 2층부터 5층까지 임대 중이라면 상속공제는 1층하고 지하실만 적용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공제를 받지 않으면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건물 전체 자산 가치가 80억이라 가정하고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40억일 때 남은 40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세율 50%를 적용하면 20억의 세금이 발생될 수 있고요. 공제를 받는 부분은 세금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전체 실제 상속세 부담은 거기서 좀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좀 유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물려받기 전에 운영을 꼭 해야 돼요. 네.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년이 되기 전에 물려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그대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운영 중에 사업 목적의 변경이나 매각은 공제 요건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또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상속 개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속 재판 평가, 그러니까 상속 재산 평가를 받고 가업 상속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 충족 증빙 및 기타 서류를 내고 마지막으로 세무 상담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과정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죠. 상속 개시 신고와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신고 시 상속공제를 받으시려면 가업상속공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내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 평가는 부동산과 사업체의 자산 등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세무사나 평가사와 협력해서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 가치가 막 고무줄이에요. 막 40억에서 80억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네. 상속 개시 신고를 하고 상속 재산 평가 이후에는 가업 상속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자,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가업이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요건 충족 증빙 기타 서류인데요. 요건 충족 증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체의 운영 연수, 상속인의 경영 참여 기간, 매출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상속인은 사업을 최소 그 사이에 2년에서 5년간 운영을 했어야 되며 최소 10년 이상 계속 운영할 계획임을 서약해야 합니다. 네. 또 이 밖에 준비해야 될 서류 등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산가치 평가라든가 서류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전문 변호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또 그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짚어주신 행정 절차를 통해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사업자 중에 이렇게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제가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서점과 문구, 전통시장 등은 1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공제를 거의 다 받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해요. 세무공무원의 경우 세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걷는 게 일이다 보니까 법령에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를 최대로 잡는다. 40억보다는 80억이 세금을 거둘 게 많으니까 최대로 잡고 또 10년을 못 채우면 만약에 9년 11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팔게 되면 이제 세금을 그대로 다 때리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하기 전에도 자기가 2년에서 5년 근무를 해야 되는데 2년이 되기 전에 상속하실 분이 돌아가시면 자격이 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또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최소 10년 이상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지 못할 경우에 공제가 바로 취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개인 사업자 상속공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업종별로의 차이, 실제 세금 부담까지 좀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한번 총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다룬 내용은 상속 시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점, 전통시장 소매업, 문화 관련 소규모 업체는 최대 1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외식업은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공제 대상이지만 임대용 자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업의 지속성과 준수 조건이 필수이며 세금 개혁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상속 공제와 업종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창업 정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